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은이 강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반복적으로 작업되는 어떤 엑셀 문서 작업, 이걸 좀 더 빠르게, 좀 더 똑똑하게, 효과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단축키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엑셀 문서를 훨씬 빠르게 작업할 수 있어요. 문서를 열어요, 닫아요, 저장해요, 아이고 프린트 뽑아야겠어요? 이런 것들이죠, 뭐. 그런 내용들 단축키 여기 나와 있어요. 이런 걸 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그맣게 오려서 아니면 카메라로 톡 찍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가 뭡니까? 업무에 많이 사용하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내 것이 되어 있어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그리고 여러분이 판매일을 입력하는데 오늘 날짜 판매한 거면 오늘 날짜가 표시가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날짜를 이렇게 어떤 분은 2020 연도를 쓰는 건 안 돼. 빼기 써야지. 그 다음에 오늘 5월 27일 그러면 이렇게 쓰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일일이 쓰는데 이런 거 도움 안 돼요. 그러면요, 우리 엑셀에서는 현재 날짜라든가 현재 시간을 표시할 수 있는 단축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컨트롤 키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미콜론 보이세요? 세미콜론. 그 세미콜론, 엔터키 왼쪽으로 옆에. 자, 컨트롤 키하고 세미콜론 눌러보아요. 5월 28일. 이게 끝이에요. 엔터 꽝. 이렇게. 잔디밭은요. 잔디밭은 열의 너비가 좁아서 아우성을 치는 거죠. 따라서 여기 C열과 D열 사이에 경계선에 갖다 놓고 뭐예요? 따닥 더블 클릭하면 나와요. 오케이? 이렇게 현재 날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은 어떻게 표시하죠? 네, 현재 시간을 표시할 때는 컨트롤 키와 시프트 보이세요? 컨트롤 키 그 위에 시프트 동시에 누르셔야 돼요. 컨트롤 시프트 그리고 세미콜론 동시에 눌러요. 어때요? 와, 저 이렇게 열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오전 1시 38분. 엔터 꽝. 이렇게. 됐어요? 현재 날짜와 시간. 이렇게 여러분이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기억하시면 돼요. 참고로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현재 날짜를 입력해 놓으면은요, 시간도 그렇고요. 나중에 제가 엑셀 문서를 열면은 이 날짜가 그 문서를 여는 때의 날짜와 시간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요? 함수를 쓰면 바뀌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컨트롤 키하고 세미콜론을 누르면 그 컨트롤 키와 세미콜론 눌렀을 때 그 시점의 날짜, 그 시점의 시간이 화면에 딱 짱 박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짱 박혀 있어요. 안 바뀐다고요. 이해되죠? 안심하세요. 자, 요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품목 보이세요? 자, 품목에다가 그날 물건을 판 내용들을 입력을 해야 돼요. 레깅스 하고 내용을 써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내용이 길어서 옆에 내용을 더 쓰기가 싫어요. 그러면요. 레깅스를 쓰고 요 뒤에 7번지 셀에 2줄짜리, 즉 멀티라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2줄 이상을. 2줄로 문서를 쓰고 싶어요. 텍스트 내용을 쓰고 싶다 이거죠. 이럴 때는 여러분 Alt 키 보이죠? 레깅스까지 쓰고 Alt 엔터 이렇게 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요. 레깅스 울트라 진 썼어요. 그리고 엔터를 꽝 치면 이렇게 멀티라인으로 들어가요. 됐죠, 여러분? Alt 엔터는 하도 유명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 이 밑에
또 판매가 됐는데요. 역시 레깅스 울트라 진이에요. 그러면 위에 썼던 내용 여러분 아래에 또 이렇게 쓰는 분 계세요. 이렇게 쓰고 그래 맞아. 아유 똑똑하네 하고 엔터를 치는 분이 계세요. 이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바로 위에 셀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또 입력이 된다면 레자 쓰는 것도 시간이 아까워요. 우리는 허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위에 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쓸 때는 컨트롤 키 보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보여요? 엔터 키 옆에 작은 따옴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작은 따옴표. 엔터 꽝. 어때요? 복사가 되는군요. 네, 컨트롤 키하고 작은 따옴표 꽝. 이렇게요. 그런데 이 콜라보 미키 마우스가요, 여러분, 한 5개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5개를 연달아 입력을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콜라보 미키 마우스, 지금 손님 또 나갔고, 두 번째 손님 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5개를 입력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컨트롤 키 하고 작은 따옴표 눌렀잖아요. 근데 이 방법도 여러분 괜찮아요? 어떤 방법이요? 자, 5개니까 자 이제 이 밑에서부터 제가 써볼게요. 자, 여기서 Shift 키 보여요, 여러분? Shift 키를 눌러서 아래로 통통통통 이렇게 눌러보세요. 와, 그러면 이게 범위가 잡히는 거네. 네, 마우스로 이렇게 끌면은 잘못하면 어때요? 더 많이 잡히고 막 이러죠. 근데 클릭하고 어때요? Shift 키 눌러서 아래로 방향키 통통통통통 하면은 5개 딱 잡혀요. 실수할 확률도 없다고요. 그러면 제가 Shift하고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옆으로 갑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됩니까? 네, 이렇게 지정을 해요. 됐어요? 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컨트롤 키하고 작은 따옴표 하고 자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왔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5칸에 똑같은 데이터 다 들어가야 되죠? 자 보세요. 컨트롤 키하고 여러분이 작은 따옴표 눌러서 위에 있는 애 들어왔죠? 그 다음 컨트롤 키하고 엔터를 쳐요. 어떻습니까? 우와, 다 들어왔어. 이렇게 돼요. 됐어요? 2줄짜리라 또 너무 어려운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옆에 칸에 엑셀이라고 써요. 엑셀 처음부터 쓰고 싶지 않다. 그래도 일단은 써요. 엑셀 썼어요. 그리고 Shift 키하고 여러분이 잡으세요. 범위를 딴딴딴딴딴딴 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작은 따옴표 하나 들어왔네. 컨트롤 엔터 치면 쫙 들어와요. 좋다. 예, 이렇게요. 이거는 수식에도 이렇게 채우기 작업할 때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그 약속된 범위에 동일한 수식이나 데이터가 들어가게끔 채우는 역할이에요. 컨트롤 엔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뭐 어려울 게 없죠, 뭐 사실. 그래 된다. 그럼요,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는요. 자, 여기서부터 Shift 키 눌러서 아래로 딴딴딴딴딴 해놓고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서 오늘 날짜 나오게 하고 컨트롤 엔터. 어때요? 정말 간단한데? 예, 이렇게 마우스 잡아서 뭐 더블 클릭하네 뭐하네 할 필요 없어요. 키보드로 이렇게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 없으시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시트 보이세요? 현재 시트 1 저는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작업하다 보면은 시트를 추가해서 또 다른 내용을 입력을 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그쵸? 그럴 때는 시트를 마우스를 뭐 이용해서 뭐 이 플러스 이거 누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눌러도 나와요. 근데 이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시트가 필요해? 시트니까 Shift 키 그리고 F11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F11 어때요?
시트 생겼다. 그럼요. 작업하다 언제 마우스 잡아요? Shift F11을 눌러서 띵띵띵띵띵 이렇게 시트를 만들면 돼요. 참 간단하지 않나요? 아, 그렇군요. 그래요. 이 내용이에요. 자, 우선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는 겁니다. 아, 입력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알겠어. 그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수량을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자, 수량도 뭐 똑같은 데이터를 넣어보도록 합니다. 제가 Shift 키 눌러서 둔둔둔둔둔둔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내려온 다음에 여기에 똑같이 데이터 5를 썼어요. 아, 그냥 하나 쓸까? 네, 1 썼어요. 컨트롤 키하고 엔터. 자, 1이 다 들어왔어요. 그죠? 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콜라보 미키마우스 여기 있잖아요. 요 데이터 미키마우스. 자, 요거 여러분 F2키 눌러보세요. F2 이렇게 누르면은 셀을 편집하는 거예요. F2가요? 네, 커서가 들어가잖아요. 아, 그럼 여기서 콜라보 미키마우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를 콜라보 미키마우스 빼고 요거를 빼요. 그리고 요거를 지워버린 다음에 여러분이 쓰면 되죠. 콜라보 아이언맨 이렇게 썼어요. 엔터 꽝. 이렇게 내용을 변경할 수 있군요. 네. 제가 이 데이터를 또 하나 여기다가 내용을 씁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콜라보 그 다음에 Alt 엔터 쓰고 빨강머리 N 엔터 꽝 이렇게 썼어요. 근데 써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이런 데이터가 하나 밀렸어요. 우리 이런 경우 있겠죠. 데이터 입력하다 보니까 하나가 밀린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이고 여기에 미키마우스를 하나만 써야 되는데 2개가 들어간 거예요. 예, 우리 이런 경우 있죠. 똑같은 내용 2번 써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요 셀을 지우면 되죠. 이걸 지우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밑에 애들이 위로 올라오게 하는 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지우느냐? 딜리트를 누른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거 딜리트 누르면요.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딜리트 누르면 얘네 안 올라와요. 그러네. 그죠? 다시 컨트롤 Z.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셀을 삭제를 해야 돼요. 셀 삭제 뭐 또 오른쪽 눌러서 여기서 또 삭제 이거 누르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근데 이거 언제 오른쪽을 누르고 있습니까? 곧바로 여러분이 딱 보고 발견했어요. 아, 얘가 문제구나. 발견하고 컨트롤 키하고 여러분 빼기 보이세요? 1, 2, 3, 4, 5, 6, 7, 8, 9, 0 빼기 보이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빼기를 눌러요. 그럼 보세요. 이 대화 상자가 뜨네? 예. 그럼 셀 여러분 얘를 없애버리면 얘네들 위로 올리는 거 맞아요? 예, 맞다. 엔터 꽝. 이렇게 치면 올라가는 거예요. 어때요? 편한데? 예. 그래서 컨트롤 빼기, 셀 삭제. 이것도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데이터를 중복해서 썼을 때 좀 더 빠르게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콜라보 빨강머리 N 요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이 메모를 또 달아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 문서를 보고 이 제품은 뭐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요. 메모를 삽입하는 건 뭐 오른쪽 눌러서 메모 삽입 이렇게 누르기도 하는데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Shift 키 누르고 F2 눌러보세요. 곧바로 이렇게 떠요. 편한데? 이거 지운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5월 뭐 예를 들어 31일까지 DC 가격 20% 할인 가격에 판매 뭐 이런 식으로 메모를 써놓는 거예요. 바깥에 클릭.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단축키를 이용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작업이 다 됐으면은요. 된 문서는 저장을 해야 되지 않나요? 처음에 여러분 저장하면 통합문서 1이라고 떠요. 그럼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마우스로 이거 디스켓 요거 이거 눌러도 돼요.
근데 우리는 마우스 안 잡고 키보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장 작업도 곧바로 해야 되죠. 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F12 누르면 이렇게 떠요. 이 파일 저장하기 뜨네? 그럼요. 그럼 저장을 어디다 할 거냐? 저 원드라이브가 뜨는데요. 나 싫어.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다른 드라이브로 바꾸면 돼요. D 드라이브로 잡았습니다. D 드라이브에다가 이름을 그냥 쓸게요. D 드라이브의 이름은 샘플이라고 쓰겠습니다. 샘플. 엔터 꽝. 이렇게 저장하니까 어때요? 샘플이란 문서가 저장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 문서 닫을래. 문서 닫을 때 또 X를 누르고 뭐 하는데 컨트롤 F4 닫힌 거예요. 현재 문서를 닫는 거예요. 엑셀을 닫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실수하잖아요. 엑셀 문서 닫아놓고 그 문서만 닫는 건데 짜증나 뭐 이런 분 계세요. 컨트롤 F4 누르면 현재 문서만 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컨트롤 F4. 자, 그 다음에 내가 문서를 열려고 한다. 문서 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컨트롤 F12 누르면은 열어봐라 이거죠. 나 샘플 문서 열래 땅땅 누르면 열려요. 어떻습니까? 아유 간단하구나. 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다른 문서를 제가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컨트롤 F12로 자 문서를 현재 하나가 열려 있는데 하나를 더 열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문서를 실제 업무에선 여러 개 문서를 열어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문서에서 방금 전에 작업했던 또 다른 문서로 이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동할 때마다 여러분 이거 마우스로 이 버튼 눌러요? 조절 버튼? 아니에요.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컨트롤 키하고 F6 컨트롤 F6 눌러보세요. 어때요? 샘플 문서로 갔네? 다시 컨트롤 F6 어때요? 바뀌는구나. 네, 이렇게 문서 간의 이동 작업을 할 때는 컨트롤 F6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문서를 인쇄를 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컨트롤 키하고 여러분 P 눌러보세요. P. 이러면 인쇄 화면이 곧바로 떠요. 우리 실제로 업무에서 인쇄 작업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작업해요. 파일에서 인쇄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방법보다 곧바로 작업하다가 인쇄 좀 부탁해요. 네 그러죠. 뭐 컨트롤 P 이렇게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어때요? 문서 균형이 맞으면 인쇄 누르면 끝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이 문서 작성과 관리에 대한 단축키 이런 것들만 익혀도 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업무에 유용한 단축키, 어떠한 단축키를 알려드릴 거냐면 셀 서식과 셀 편집에 뭔가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한 유용한 단축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A의 1번지를 클릭하면 거래 내역 조회가 나타납니다. 계좌번호, 조회기간.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할 생각이냐면 여기 A의 1번지 보이죠? 자, 이렇게. 나 이 행 높이를 좀 높게 하고 싶어요. 행의 높이를요. 마우스 잡고 오른쪽 누르고 너무 귀찮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행의 높이, 열의 너비는 전체 행, 전체 열을 범위로 잡아야 돼요. 해당 행을. 그러면 그 해당 열을 선택하는 거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A의 첫 번째 행을 어떻게 지정하느냐? Shift 스페이스바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행 전체를 선택하려면 Shift 스페이스바.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행의 높이를 지정할 때는 여러분
자, 여기 맨 위에 이런 메뉴들 있잖아요. 물론 이 메뉴를 이렇게 눌러서 작업을 해도 되지만 이 키보드에 익숙하신 분들, 그리고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요, 마우스 눌러서 또 메뉴 어디 있지? 이거 찾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예, 답답하다고요. 그런 분들에게 알려드리죠. 여러분, 키보드 맨 밑에 보면 Alt키 있죠. 보통 한자키 옆에 있습니다만, 예, Alt키 눌러봐요. 띵. 누르면 이렇게 떠요. 뭐가 뜬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Alt키, 여러분에게 단축키를 독려하는 듯한 메뉴에 대한 단축키가 나와요. 자, 홈 탭을 누르겠다. H를 누르면 홈 탭 메뉴가 살아나요. 제가 H 눌렀어요. 그럼 홈 탭에서 여러분이 작업할 서브 메뉴들 있죠? 단축키 다 나와요. 난 셀 서식으로 갈 거야. 그럼 알파벳 O. 그 다음에 나 행 높이 갈 거야. H. 이러면 행 높이 떠요. 나 23으로 할 거야. 엔터 꽝. 어떻습니까? 아, 이거예요. 행 높이. 오케이? 예. 이게 처음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거 익숙해지면은 정말 간단해요. 우리 세 개 행에 대해서 높이 25로 바꿔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예, Shift 스페이스바, Shift 키 누르고 아래로 평평 이러면 세 개 행이 선택돼요. 그 다음에 Alt 키 누르고 H, 그 다음에 O, 그 다음에 뭡니까? H, 그 다음에 높이 25 엔터 꽝. 어때요? 훨씬 빠르다니까요? 아, 마우스 잡고 놨다가 또 키보드로 어디지 이렇게 찾으면 물론 그래도 돼요. 근데 기왕이면 좀 더 빠르고 뭔가 나는 엑셀을 잘해 이런 걸 조금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식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아, 저 사람 뭔가 있다 이런 느낌. 키맨? 이런 거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여기 거래 내역 조회 보이죠? 자, 이 거래 내역 조회를요, 제가 A의 1번지부터 E의 1번지까지 요 내용을 이 각각의 셀들을 병합을 하여 가운데 오게 하고 싶어요. 거래 내역 조회를. 왜요? 거래 내역 조회가 타이틀이니까.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물론 마우스로 이렇게 범위 잡고 홈 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눌러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뭐예요? 원상복귀. 이건 아시죠? 자, 그럼 이거를 좀 더 남들보다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 커서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A의 1번지. 그럼 Shift 키 눌러서 띵띵띵띵 이렇게. 예. 선택할 영역, 병합 셀 영역을 이렇게 여러분이 지정을 해요. 그리고 Alt 키 눌러요. Alt, 홈 키, H, 그 다음에 병합은 M이에요. M, 그 다음에 뭡니까? 병합하고 가운데 C. 끝난 거예요. 그럼 병합 해제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다니까요. Alt, H, M, U 누르면 원상복귀. 그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Alt, H, M, C 끝. 이게 여러분이 손에 익어서 업무에서 정말 나는 병합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우스 누르는 것보다 더 빠르다니까요. 더 편리하고 많이 쓰는 거. 글씨 크기는 못 바꾸잖아요. 왜 못 바꿔요? Alt, H 누르면은 여기 F는 글씨체, FS죠. FS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커서 딱 들어온 거 보이죠? 그러면 나 글씨 크기 20으로 할래. 엔터 꽝 20. 어때요? 오, 놀라운데? 이렇게 해요. 됐습니까? 별거 없어요.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많아요. 이럴 때 데이터 범위를 또 잡겠다며 밑으로 막 이렇게 내려가는 분이 계세요. 안쓰럽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데이터 시작이 어딥니까? B의 4번지. 여기서부터 전체 데이터를 내가 선택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Shift 키 누르지 마세요. 그러면요. 자, 여러분 컨트롤 키 보여요? Shift 키 보이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보세요. 어때요? 얘가 이 데이터 필드의 끝이 어딘지, 오른쪽의 끝이 어딘지를 찾아내요. 그 다음 컨트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방향키. 그럼 데이터가 500개, 1000개, 10,000개 끝이 어딘지 정확하게 얘가 잡아줘요. 됐습니까? 이렇게 범위 잡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빠른 배속으로 여러분 이게 2배속이었다면 우리 8배속의 속도로 데이터 지정해 봅시다. 컨트롤 Shift 오른쪽 방향키 아래로 방향키 끝. 어때요? 편리하죠?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 테두리를 긋고 싶으세요? Alt 키, H 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뭡니까? B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B. 누르니까 어때요? 우와, 테두리 단축키 나온다. A. 끝. 됐어요? 이렇게 Alt 키를 누르면 메뉴 표시가 다 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Alt 키를 눌렀다. 그럼 뭔 얘기냐면 나 엑셀의 세부적인 메뉴들 단축키로 눌러서 작업할래. 이런 의도라고 봐야 돼요. 예. 됐습니까? 아, 정말 편리하군. 그렇습니다. 아주 편리해요. 자, 이번에 여러분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해볼까요? 뭐 사실 심각한 건 없어요. 자, 제가 은행 데이터를 엑셀로 저장할래 해서 저장해서 갖고 왔어요. 제가 찾은 금액은 뭐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거래 일시 있단 말이에요. 거래 일시. 보이죠? 이 일시가 여러분 뭘로 보이세요? 날짜하고 시간으로 보여요? 이거? 정말 그럴까요? 날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보면 일반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반이면 이건 날짜가 아닌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 여기에서 제가 커서를 갖다 놓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하면 현재 거래 일시 데이터가 범위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이걸 날짜로 바꾸면 여기 보시면 간단한 날짜 이걸로 바꾸면 날짜가 됐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 엑셀에서도 표시 형식이 날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날짜가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렇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거래 일시에서 이 날짜 보이세요? 날짜만 따로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날짜만 따로 뺄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일자에서 일자만 뺄 거예요. 그럼 날짜를 빼려면 여러분 함수 day라는 함수가 있어요. 연도를 빼려면 year, 월을 빼려면 month, 일을 빼려면 day예요. day. 이렇게 쓰고 제가 이 날짜 데이터 이 전체에서 나 요거 일자만 빼갖고 올래?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볼게요. value 에러 뜨잖아요. 이게 만약에 날짜 데이터라면 25가 나와야 돼요. 그럼 value는 뭔 뜻인데요? 너가 날짜를 구하겠다면서 왜 엉뚱한 값을 자꾸 나한테 들이미는 거야? 기분 나빠. 에러 뿌려야지. 이게 value예요.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 값을 함수 아규멘트로 넣었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라고요. 이해되죠? 그러면 얘가 날짜 데이터가 아니란 얘기로군요? 아니에요. 이거 많은 분들이 실수하세요. 이게 데이터가 증권 그 주식 시세 있죠. 뭐 날짜별로. 그 데이터 읽어오는데 그것도 또 날짜가 아닌 그런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모양만 날짜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날짜 형식으로 여러분이 바꿔줘야 돼요. 날짜 형식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날짜 형식으로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여기서 날짜로 해도 안 듣는데. 예, 여러분. 엑셀은요. 한글에서는 연과 월 사이에 빼기,
월과 일 사이에 빼기. 좀 더 똑똑한 말로 하이픈. 예, 그러니까 연과 월 사이에 하이픈, 월과 일 사이에 하이픈. 이걸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엑셀에서 너거 날짜 형식이다 이렇게 알아들어요. 영문판에선 슬래시를 넣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이 사이에 마침표 점이 있죠. 이 점이 있기 때문에 얘가 무늬만 날짜인 거예요. 그럼 이 점을 빼기로 바꿔주면 정말로 날짜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이렇게. 그리고 성격이 급한 분들 셀 서식 들어가는데 셀 서식 아니에요. 바꿔줘야 돼요. 자, 어떤 특정한 문자나 단어 또는 기호를 다른 문자나 기호로 바꿔주는 거 바꾸기 기능입니다. 바꾸기 기능은요. 홈 탭에 편집 그룹에 찾기 및 선택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능이기 때문에 단축키 컨트롤 키하고 H를 누르면 돼요. 오, 뜨네. 예, 이렇게 곧바로 뜬다니까요. 예, 그 다음에 찾기는 컨트롤 키하고 F, 바꾸는 건 컨트롤 키하고 H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게 곧바로 떠요. 자, 그럼 이 범위에서 여러분이 찾을 내용은 뭡니까? 마침표 점. 바꿀 내용은요. 탭키 누르면 넘어갑니다. 자, 바꿀 내용은 뭡니까? 점을 뭘로 바꿀 거죠? 빼기. 그 다음에 모두 바꿀 거죠? 그러면 탭 모두 바꾸기 커서 어떻게 돼요? 표시되죠? 엔터 꽝. 끝난 거예요. 자, 62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확인 닫기. 어때요? 날짜가 된 거예요. 진짜로요? 예. 그럼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칸에 는 데이. 자, 나 일자를 구하려고 해. 2020년 5월 25일 데이터에서 가로 닫고 엔터 꽝. 어때요? 25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날짜로 인식이 된다는 이야기로군요. 그렇습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꾸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 시간이 안 나오는데 시간 또 왜 안 떠요? 이런 분 계시는데 그거는 셀 서식을 우리가 여기 보세요. 이 수식 입력줄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네? 근데 왜 얘는 이렇게만 뜨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식을 날짜로 지정했기 때문이에요. 정말요? 예.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자,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가 어떻게 화면에 보이는가. 이게 바로 서식이에요. 셀에 대한 서식이죠. 셀 서식과 관련해서는 단축키 컨트롤 키하고 1 누르시면은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열어보면은 보세요. 현재 선택한 데이터는 날짜 형식으로 지정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연, 월, 일로 표시가 되라. 이렇게 형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이 나온 거예요. 정말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모델 중에서 여러분이 나는 날짜랑 시간도 나와야 돼. 그럼 여기에서 이 모델 있죠. 연월일 시분 보이죠? 또는 오전 오후까지 친절하게 표시하기를 원한다면 이걸 고르면 돼요.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취향에 맞는 서식을 고르면 돼요. 아하. 그리고 컨트롤 키하고 2를 누르면은 이 메뉴에 글꼴 그룹에 있는 내용, 맞춤 그룹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의 대화 상자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엔터 꽝. 이렇게 해보면 보세요. 어때요? 시간도 표시가 된다.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날짜 시간에 대한 서식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단축키 위주로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 괜히 나오게 했어요. 저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싶어요.
컨트롤 키하고 Z 이렇게 누르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 그대로 옆으로 이동해서 찾으신 금액 보이죠, 여러분? 찾으신 금액이 이게 돈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도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누르면 어떻습니까? 우와, 범위가 지정되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범위를 일단 지정을 해요. 자, 지정한 상태에서 무엇을 하느냐면 나 이거 전부 다 돈이니까 그 원화 표시로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이 범위 지정하고 물론 여기서 원화 표시 고르면 돼요. 그런데 아니면 컨트롤 키하고 1 눌러서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직관적인 단축키가 있어요. 돈은 또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는 거잖아요. 자, 시프트 키, 컨트롤 키 보이세요? 예. 시프트 컨트롤 하고 4번을 누르세요. 컨트롤 시프트 4 누르면 보세요. 어때요? 우와, 원화 표시가 나오네. 예. 그리고 여기 맨 위에 보시면 표시 형식이 뭘로 바뀐 걸 알 수 있어요? 통화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러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화 형식을 다시 변경하고 싶어요. 뭐 이런 분 계십니다. 그냥 컨트롤 키하고 1을 누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통화로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 통화가 아니라 나 모양이 안 이쁘다. 통화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데이터와 원화 표시 기호가 아주 바짝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모양을 중시 여긴다면 회계로 바꿔서 표시를 해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회계나 통화는 원화 표시가 표시되긴 하는데 차이점은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양을 좀 필요로 한다면 회계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단축키들을 묶어서 셀 서식 편집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활용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엑셀 활용 과정 강의를 듣고 계세요. 자, 그리고 스마트한 데이터 서식과 편집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이 업무상 필요한 데이터가 모두 다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인터넷 막 뒤져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여러분 엑셀로 일단은 읽어와야겠죠. 갖고 와요. 뭐 복사를 이용해서 갖고 온다고 합시다. 그럼 갖고 오면 그 데이터가 여러분 입맛에 딱 맞지는 않겠죠. 뺄 건 빼고 추가할 거 추가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업무에 필요한 단계까지 만드는 과정들을 우리가 실습 삼아 함께 해보자는 거죠. 자, 가봅시다, 여러분. 일단은요, 저는 그 네이버를 열었어요. 네이버 서비스가 되게 많잖아요. 자, 네이버 서비스 중에서도 요새 또 가장 뜨거운 핫 이슈, 바로 부동산이잖아요. 자, 네이버 부동산 눌러보면은, 부동산 뭐 매물 나오는데 아파트, 뭐 오피스텔 이런 게 뜨네요. 그럼 저는 분당의 야탑동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야탑동 요거 눌러서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탑동 누르면은 금방에 데이터들이 떠요. 그러면은 이 일대가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요. 자, 단지에서 저는 하나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남도 좋고 대우도 좋은데요. 대우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탑 대우 아파트. 자, 고르면은 각각의 거래 가격, 뭐 내용 다 뜨죠? 단지 정보가 여기에 뜨고요. 그러면 저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시세와 실거래가가 필요해요. 네, 이게 제일 많이 필요하죠.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도 필요하고, 그죠? 자, 그럼 시세 실거래가 클릭. 그러면 각각의 면적당 시세 실거래가가 나옵니다. 자, 일단 123제곱미터가 나와 있는데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세는요. KB 한국감정원 나오는데 한국감정원 데이터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제가 카피를 할 건데요. 중요한 거는 에게 11월 달까지밖에 없네. 나 10월 달 데이터도 있어야 되는데 10월, 11월, 12월 어떻게 해야 되지? 시세를 더 본다고 하세요. 더보기 누르면은 데이터가 나와요. 더 보려면 더보기 계속 누르면 돼요. 그럼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준일 이렇게 써 있는 것부터 쭉 범위를 잡아버리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다. 10월 7일까지다. 그럼 잡으세요. 잡고 컨트롤 C 복사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엑셀로 갑니다. 가서요. 새 통합 문서 누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놓고 싶은 셀 번지 어디든 좋아요.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에 붙여넣기 옵션이 떠요. 그냥 컨트롤 V 하면요. 원본 서식 그대로 들어와요. 바로 이거예요. 네.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이 데이터를 우리가 업무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요. 네, 바로 주변 서식에 맞춰라. 요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띵.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B열 데이터가 잘리는 건 열의 너비를 넓히면 되겠죠. 이렇게 넓혀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업무에 필요한 거는 평균 변동액이나 매매가 대비 전세가 필요 없다. 그러면 2열, F열은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삭제를 해버리던가 숨기던가 여러분 필요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떠요.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날짜 데이터도 데이터가 많으면 이 날짜를 그룹화해서 피벗으로 만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월에 하한가 평균, 상한가 평균 이런 거 다 매길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데이터는 여러분이 보시면은 어떤가요? 날짜 데이터로 보이나요? 우리의 눈에는 날짜지만 엑셀은 이걸 날짜로 인식을 안 합니다. 이건 그저 그런 텍스트 일반 데이터예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날짜 데이터로 이제 내가 만약에 업무에 이 날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을 거면 이대로 냅둬도 돼요. 근데 내가 업무에 이 날짜 데이터를 활용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날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날짜로 어떻게 바꾸느냐면 이런 방법을 이용하세요. 이거를 그냥 범위 잡아서 점 없애버리고 이 사이에 빼기를 넣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여드릴게요. 얘가 만약에 이 뒤에 점이 없다면 가능해요. 바꾸기 위해서 점을 빼기로 바꿔라. 모두 바꿔. 이렇게 누르면 좋긴 좋은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도 빼기가 들어가요.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컨트롤 Z.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머리를 써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되게 해야 되겠죠. C열과 B열 경계선에 마우스를 놓고 경계선이란다. C열에다 놔야 되죠. 여기서 오른쪽 누르면 열 삽입. 열이 하나 생기죠. 여기에다가 기준 일자 이렇게 쓰면 돼요. 기준 일자 써요. 기준 일자를 쓴 다음에 우리 빠른 채우기 기능을 이때 이용하면 돼요. 오늘의 주요 핵심은 빠른 채우기 기능이 거의 40% 담당해요. 그럼 이 빠른 채우기는 무조건 왼쪽 열을 참조하는 거죠. 예. 자, 그럼 왼쪽 열에서 우리가 키포인트로 잡아야 될 게 뭐예요? 점 대신에 빼기 집어넣고 뒤에 점은 필요 없고, 그죠? 데이터는 그대로 살리고.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2019 점 대신에 빼기 12 점 대신에 빼기 16 뒤에 점은 필요 없어요. 엔터 꽝. 됐죠? 날짜로 인식한 것 같죠? 그럼 범위 잡자마자 자, 뭐 해야 돼요? 컨트롤 E 단축키 알파벳 E 아시죠? 또는 잘 안 되면은
편집 그룹에서 채우기에서 빠른 채우기 누르셔도 됩니다. 어때요? 오, 들어왔네? 이렇게 하면 돼요. 정말 편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돌아가셔도 돼요. 어떻게요? 이게 좀 의구심이 드는 분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요거 지우고 한 바퀴 돌아가도 됩니다. 나는 점 12.16 이렇게 나오게 할 거야. 먼저 1라운드는. 그럼 이렇게 나오게 하고 범위 잡고 컨트롤 E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찾기 및 선택에서 바꾸기 눌러서 점을 빼기로 바꿔라.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예. 살짝 돌아간 거니까 상관없어요. 됐죠,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텍스트 데이터가 일단은 날짜 데이터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지요. 그럼 이 B열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오른쪽 눌러서 숨기기 누르시면 됩니다. 깔끔하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한가, 상한가 얘네들도 이 7억 6천, 7억 4천 이건 어때요? 우리가 읽기에는 사실 정말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데이터가 문자라는 거죠. 숫자가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계산 작업에 이 데이터를 이용하려고 할 경우 어렵다는 거죠. 그럼 이 데이터를 숫자로 어떻게 바꿉니까? 네, 일단은요. 하한가 데이터는요. 오른쪽 눌러서 삽입 하나. 상한가는 여기다 쓰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매가, 이게 이제 매매가란 말이에요. 매가 하한. 그러니까 가장 싸게 판 경우 얼마의 매매가 됐느냐 이거죠. 매가. 그 다음에 여기는 매가 또 비싸게 팔린 건 얼마냐. 상한가. 이렇게 두 개의 항목을 잡아요. 그러면 7억 6천인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시하냐면 7억 6천이잖아요. 그러면 억이라는 글자를 빼요. 그냥 7, 6, 000 이렇게 그냥 써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엔터 꽝. 이렇게. 그리고 범위 잡고 컨트롤 E. 이렇게. 그 다음에 상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왼쪽을 참조하겠죠? 8500 이렇게 엔터 꽝. 그리고요. 범위 잡고 컨트롤 E. 우와, 별거 아니네. 네, 이렇게요. 그리고 7억, 8억 요거 두 개 열은 없애는 게 아니라 이건 숨겨둬야죠. 왜냐면 여러분,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얘네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보고서를 낸다든가 할 때는 이들 데이터, 만약에 뭐 며칠 날 얼마야 이거 표시할 때는 이게 사실 이거보다 눈에 더 빨리 들어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잠시 일단은 내가 계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하니까 숨기자 이거죠. 얘랑 컨트롤 키 눌러서 상한가 두 개. 오른쪽 눌러서 숨기기 누르면 숨겨져요. 자, 됐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숨겨둔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 여기 하한가, 상한가 이 애들은 이거 데이터 어때요? 여러분 7만 6천이에요? 아니죠. 7억 6천이란 말이에요. 숫자가. 우리 정확하게 말해야죠. 그러면 7억 6천이라는 돈을 어떻게 표시하느냐면 여러분 이 돈은 어떻게 돼요? 7억 6천만 원, 7억 9천만 원이죠. 7억 2천만 원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얘네 두 개를 갖다 놓고 뭐 나중에 하한가, 상한가의 갭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뭐 여기다 하나를 뭐 또 만들어서 상한에서 하한을 뺀 가격대가 얼마인지 여기다 표시하려고 한다. 그러면 계산이 진짜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본 데이터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편의상 I의 2번지에다 마우스를 놓을게요. I의 2번지. 자, I의 2번지에다 마우스를 놓은 다음에 10,000원을 쓰겠습니다. 1,000원, 10,000원 이렇게.
왜요? 7억 6천에다가 만원. 7억 9천만원. 그죠? 그래서 이 만원이라는 숫자를 얘네들한테 곱해주면 되더라 이거예요. 아, 곱하기요? 예. 그래서 만원을 쓴 거예요. 자, 그럼 곱하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만원을 클릭해서요. 복사를 해야 되죠. 왜요? 곱할 애가 만원이에요. 얘한테도 만원 다 만원 곱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곱한 결과가 여기에 다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복사해서 곱한 결과로 이 자리에 붙여넣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됩니까? 네, 바로 여기 만원 보이죠? 얘를 클릭해요. 그리고요, 컨트롤 C 복사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요거 범위를 잡아요. 쭉 범위를 잡습니다. 잡은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을 대상이죠? 네, 범위 잡고 우리가 앞 시간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배웠던 거 기억나죠? 클립보드 그룹에 붙여넣기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존재해요. 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누르면요, 연산 동작이 나와요. 그럼 연산에서 여러분 뭐 누르면 돼요? 만을 뭐 할 거예요? 얘네들과 곱하기 할 거죠? 곱하기 이렇게 누르면 돼요. 확인. 우와, ESC 누르면 끝나요. 그리고 이 만은 이미 복사를 해서 여기 반영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딜리트 누르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일단 작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자, 12월 16일 기준 일자로 상한값에서 하한값 빼면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계산해보죠. 는 상한가에서 빼야죠. 상한가 빼기 하한가. 엔터 꽝. 자, 차이 납니다. 그리고 아래로 따닥 더블 클릭해주면 끝나요. 자, 다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거 숫자니까 범위 잡고요. 쉼표를 찍어 보겠습니다. 숫자로 바꾸고 쉼표. 자, 어때요? 금액이 나오죠? 근데 이 금액이 어때요, 여러분? 보니까 얘 너무 숫자가 크니까 눈이 아프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사용자 정의 서식에서 얘네들을 뭔가 조정할 필요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또 원하는 게 이 기준 일자가 최근 일자가 제일 위에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렇게 날짜 순서대로 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렬 작업을 해줘야겠죠? 자, C5번지에 마우스를 놓으세요. 그리고 데이터 그룹 가봅니다. 데이터 눌러서요.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정렬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렬 기준은 뭡니까? 기준 일자. 그럼 여러분 10월달 날짜에서 11월, 12월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길 원하는 거죠? 그러면 오름차순이 맞습니다. 자, 오름차순이에요. 확인. 어떻습니까? 10월달 데이터부터 쭉 나오는 거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일단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 매가 여기서부터 상한 요 데이터까지 범위를 잡아요. 자, 잡았습니다, 여러분. 네. 자, 이렇게 잡고요. 컨트롤 키하고 1, 네, 셀 서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용자 지정으로 와보시겠어요? 자, 옵니다. 와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자, 여러분이 어떻게 쓰고 싶냐면은 이게 돈이 억이 넘어가면은 아까 우리가 웹에서 가져왔던 것처럼 7억 이렇게 표시하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대괄호를 연 다음에 크거나 같다 조건을 써주는 거예요. 얼마? 1억보다 크면은 크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 이상이니 여기 범위 지정한 애들 중에서 1억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샵하고 한글로 억 이렇게 써줘요. 숫자 표시하고 억이라는 글자를 넣어줘. 이렇게요. 보기는 아직 보지 마세요. 자, 억. 그 다음에 몇 만이 나와야 돼요. 몇 만은요, 여러분 원래 엑셀에서는 샵하고 콤마를 찍으면 무조건 세 자리가 되거든요. 근데 몇만 이거를 쓰려고 하는데 이 몇천만 원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째 자리 이거는 100만 원이고 여기가 10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샵 콤마를 안 찍고 샵을 한 4개 정도를 찍어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 1000만, 1000만, 그리고 마지막 그냥 만이라고 쓸까요? 1000만 원 좀 그렇고 만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자 보세요. 보기를 보니까 여전히 효과가 없죠. 이게 왜 그러냐면 세 자리 금액에 대한 표시가 없으니까 얘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문제인데요. 샵 콤마를 제가 찍어볼게요. 이제 보세요. 어때요? 인식되네. 예. 근데 제가 이러는 게 뭐냐면 콤마를 찍으면 이 뒤에 이렇게 얘가 0이라는 표시를 꼭 해요. 이거를 만약에 샵 콤마 요거를 그냥 콤마 이렇게 찍어버리면 얘가 보기가 이미 답이 엉뚱하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세 자리 표시를 해야만 얘가 각각의 자리를 인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엑셀에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그 함수라든가 이런 걸 쓰지 않고 서식으로 이렇게 억 단위를 표시하는 건 이게 최고 할 수 있는 한도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확인? 이렇게. 안타깝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왜 숨기기 해놨던 게 뭐냐면은 보고서를 보여줄 때는 고얘를 보여줘요. 얘를 숨겨버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계산 작업을 할 때는 이 얘를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제 방법은 보여드렸어요. 컨트롤 1. 이 얘를 깔끔하게 100만 원 단위로 샵 콤마 샵샵 제로 이렇게 쓰면 1000단위 맞죠? 100만 원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은 1하고 쉼표 찍고 동그라미 3개 또 쉼표 찍고 동그라미 3개죠. 그래서 결국은 쉼표를 2번을 찍으면은 100만 원을 1의 자리로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요. 네. 그리고 확인. 이렇게 누르잖아요. 얘도 그렇게 해야겠다. 자, 잘 보세요. 얘도 사용자 지정해서 자 100만 원을 1의 자리로 표시하는 겁니다. 샵 콤마 샵샵 제로 콤마 이러면 100만 원 단위 표기예요. 10억 단위는요. 샵 콤마 샵샵 제로 콤마 3개 하면 10억 단위를 1로 표시할 수 있어요. 10억이면 1 이렇게 확인 됐어요? 그리고 이 위에다 뭐라고 쓰는 거예요. 가로 열고 단위 100만 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숫자 말고요. 한글로도 이 숫자를 표시할 수 있지 않은가요? 나 그렇게 표시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임대차 계약서 무슨 거래 명세서 이런 데 보면은 그 최종적인 금액 있죠. 그 금액의 우위 변조를 막기 위해서 아라비아 숫자 쓰고 한 번 더 한글로 금 얼마 원정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정말 간단해요. 범위를 잡고 컨트롤 키하고 1 누르면 말이죠. 여기 여러분 기타를 가세요. 기타에 가보면은 숫자 한글이라는 애가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숫자 한자 가진 자 숫자 한글 이거 나오죠. 얘네들이 전부 다 뭐냐면 내부적으로 dbnum이라는 함수의 역할입니다. dbnum이요? 보여드리죠. 자, 사용자 지정 보이십니까?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DBNUM4라고 써있죠. 이 4는 뭐냐면 한글로 표시해줄게. 이 숫자 한글로 보여줄게. 이 뜻이에요. 이게 만약에 1이면은 DBNUM1이면 한문으로 표시해줄게. 예. DBNUM2면은요. 내가 한문으로 표시하는데 서술로 표시해줄게. 그 다음에 DBNUM3는 숫자하고 한자하고 막 섞어서 보여줄게. DBNUM4는 한글로 보여줄게. 그 다음에 $KO, KR은 눈치채셨겠지만 뭡니까? 얘는 한국의 국가 코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글자 표시하는 거. 됐죠? 그래서 이거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여러분이 7억 7천만 이것만 나오는 거 싫은데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뒤에다가 G표준 뒤에다가 따옴표 열고 여러분이 1 이렇게 쓰면 돼요. G표준은 건드리지 마세요. 예. 그래서 여기 1 끝에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계약서 문서를 자주 만드는데요. 일금 얼마 1 이렇게 쓰려면 일금이란 말은 맨 앞에다 써야 하는지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십니다. 일금은요. G표준 그 앞에다 쓰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보기를 보시면 되겠죠? 일금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한 칸 띄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띄면 돼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앞에다 쓰는 게 아니라 G표준 양옆에 차례대로 쓰면 된다는 이야기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확인 어때요? 됐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다시 컨트롤 1. 저는 100만 원을 1의 자리로 표시하는 게 제일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샵, 콤마, 샵, 제로, 콤마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확인 눌렀습니다. 다 됐죠? 이렇게 해서 숫자를 일단은 여러분이 업무에 처리하기 가장 좋은 형태로 만들어 둬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 문서를 가지고 얘네들 그 시세 변동 흐름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하한가와 상한가 이들 데이터의 변동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데이터 이렇게 편집했잖아요. 그럼 삽입을 눌러요. 그래서 어디? 차트로 가는 거죠. 차트에서 여러분 여기 모든 차트 보기 요거 누르면 다 떠요. 그럼 여기에서 매가, 하한, 상한 변동폭을 볼 때는 꺾은 선 이게 좋아요. 그리고 매가의 하한가와 상한가 두 개 값을 이렇게 비교 분석할 때는 막대가 좋고요. 자, 우리는 꺾은 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한과 상한이 나와 있어요. 확인. 자,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 데이터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럼 아까 말한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데이터는 별로 없지만 또 궁금한데요. 자,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삽입에서 피벗을 눌러요.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죠. 새로운 워크시트에 만드는 게 낫겠죠. 누르면요. 이 기준일 있죠. 이걸 행에다 놓는 거예요. 그럼 이 날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기준 일자로 놔야 되겠죠. 우리가 편집한 데이터로. 이렇게. 요약되는구나. 이래서 편집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매가, 하한, 상한 나오잖아요. 그러면 각각 매가, 하한 값에다 놓을게요. 매가, 상한 값 이렇게. 놓고 얘네들 합계가 필요 없죠. 평균. 10월 달에 하한 값 평균 얼마? 상한가 얼마? 이걸 알면 되죠. 따라서 여기 합계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이거를 값필드 설정 이렇게 나오는데 들어가면 평균으로 바꾸면 돼요. 평균. 예. 그 다음에 상한. 얘도 클릭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바꿔도 돼요. 오른쪽 눌러서 값필드 설정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서요. 평균. 이렇게요. 확인. 나오잖아요. 확인됩니까? 예. 숫자 너무 큰데요. 얘네들도 똑같아요. 범위 잡고 컨트롤 1 이렇게 누른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 가서요. 아까 배웠듯이 샵, 샵 제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세요. 확인. 이렇게요. 컨트롤 1. 제가 쉼표 2번 안 찍었죠. 사용자 지정해서 콤마. 이렇게 찍어야 100만원 단위로 표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위에 여러분이 단위 100만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깔끔하네. 이렇게 만들고 데이터의 양이 많은 경우라면 이렇게 만들고 여러분이 이제 뭐 하면 돼요? 여기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요. 이걸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어요? 피벗 차트를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깔끔하네. 10월달, 11월달, 12월달 평균가 대비 분석 딱 되죠. 꺾은 선으로 보려면 이렇게 확인. 그럼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하한과 상한의 그 데이터 비중 보면은 점점 어떻게 돼요? 10월달보다 12월에 가니까 어때요? 더 벌어지죠. 벌어지는 느낌 들죠.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흐름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쭉 이어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데이터를 더 많이 가지고 해보시면 더 재밌어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MS 엑셀 처음 기초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100회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MS 엑셀 처음 기초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강좌를 선택하시거나 본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제품 보기를 누르시고 우측 구매 링크를 누르시면 구매 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입하시면 전체 강좌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의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엑셀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